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제 갤러리팜 김인숙입니다. 오늘 100일 챌린지 2일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북 제천을 다녀왔어요. 전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천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디에서 갔냐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치유농업 그 경영자 과정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벤치마킹을 오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기고 올해가 2기인데 1기, 2기 합쳐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근데 굉장히 먼데 제가 거기를 왜 갔냐면 다육촌이더라고요, 이름이. 다육농장 뭐 꼬마 다육촌인가 이제 이랬어요. 근데 거기는 부모님께서 터전을 마련을 해주시고 이제 아드님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2대째 내려오는 다육 그 농장이더라고요. 근데 다육 농장에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체험장을 꽤 넓게 55평 체험장을 채워놓고 체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3가지 체험을 했어요. 점심 식사 뭐 뇨끼 뭐 수제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육 아트 하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허브 집어넣는 거 그거 했는데 3가지를 하다 보니 너무 늦었어요, 출발이. 그래서 거기서 4시에 출발을 해서 전주에 오니까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지금 집에 와서 방송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또 광고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들어와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 어저께 첫 시간인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다육이 2분한테 10회 끝나면 드립니다. 다육 색깔이 어제보다 더 예뻐졌죠. 굉장히 예뻐졌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뻐집니다. 그래서 긴장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차를 오늘 6시간을 넘게 차를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아마 제가 어저께 챌린지를 시작 안 했으면은 오늘 얘 이름이요? 오늘 제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 이름은 미니 염좌예요. 미니 염좌. 그래서 염좌라는 그 다육은 보통 시골집에 가면은 마당에가 어제 그 부분요 못 들으셨어요. 여기에 염좌라는 거예요. 미니 염좌. 근데 염좌라는 그 다육은 시골집에 가면은 마당에가 이렇게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물을 안 줘도 그냥 심어만 놓으면은 크기 때문에 시골집에 가면은 어떤 집이든지 가면 염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염좌는 미니 염좌. 보통 염좌들은 잎이 이보다 훨씬 커요. 이거에 한 2배,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개량 중이에요. 미니 염좌. 그래가지고 얼지 않냐고요? 얼죠. 밖에 놓으면 당연히 얼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봄, 여름, 가을 놓았다가 겨울에는 방으로 들여놔요. 들여놨다가 다시 봄에 또 내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게 큰 화분에다 심으면 한도 끝도 없이 크는 애예요. 굉장히 잘 크는 애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화분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데다가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으로 보낼 때는 더 예쁜 화분에, 이 크기에 맞는 화분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서 제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정말 되게 기뻤어요. 정말 제가 막 그렇게 막 그 감정 표현이 막
막 그렇게 막 리액션을 크게 하지 못해요. 별로 그냥 좋아도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지 막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막 우리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 이제 김제분들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구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김제에서 가신 분들이 다 우리 김영기 선생님한테 그 라이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이 방방곡곡에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 같은 반응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살면서 그렇게 많이 혼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감사해요.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그 선생님 계정에 올리면서 저를 칭찬을 해 주셨어요. 칭찬을 굉장히 우리 선생님 성격상으로 굉장히 큰 칭찬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뿜뿜이죠. 그럼 선생님 그렇게 저를 알아주시는데 자신감 뿜뿜이죠. 진짜 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대로 제가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또 이제 올 때쯤 해서 순숙 씨하고 저하고 네이밍을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안티카오스라는 네이밍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줄여서 안티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막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직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약간 이 선생님 설명을 나온 설명을 듣고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둔벙이나 뭐 굳센년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와 닿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모범생이 짱이죠. 예.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카오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카오스를 설명하기 전에 나비 효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나비 효과가 뭐냐면 이제 뭐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그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는 저쪽에서는 미미하지만 이쪽에 와서 큰 팩트를 뭐 큰 하여튼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기상 발표를 할 때 그게 저기를 했는데, 그게 저도 이제 오늘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게 나비 효과가 처음에는 나비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이런 상황이래요. 근데 처음에 그게 나비가 아니고 갈매기였다네요. 근데 갈매기보다는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 해서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말이 이제 전해졌대요. 근데 카오스 카오스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그 나비 효과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그게 참 심오했어요. 공감이 가고,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에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 비가 오면 커피 농사가 잘 돼서 원두 가격이 싸진대요. 원두 가격이 싸지면 스타벅스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주식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대요. 그게 나비 효과래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저기 한 것은 약간 좀 제가 아이러니한 것이 뭐였냐면, 꿀벌이 죽으면 인류가 망할 수가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올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꿀벌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꿀벌은 단순히 꿀을 따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100대 식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100대 식물의 71%가 꿀벌이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래요. 근데 만약에 꿀벌이 죽으면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게 브라질에 비가 오면 커피 농사가 잘 돼서 원두값이 싸지고 스타벅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꿀벌도 죽거든요. 많이 죽어요, 꿀벌이. 올해 지금 비가 너무나 많이 와고 우리나라도 꿀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꿀벌이 죽는 것이지 많이 온다고 해서 죽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카오스는 나비 효과의 상위 버전이래요. 그래서 이제 혼돈이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선생님이 저보고 오늘 뭐라고 칭찬을 하셨냐면 노력형 천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이 선생님은 8주 그러니까 4주 동안에 8회 교육을 하면서 제 성향을 그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셨을까 해서 이제 네이밍의 천재라고 제가 오늘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우리 그 같이 간 이제 회원들한테도 제가 이 선생님은 진짜 네이밍의 천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혼돈스러운 거,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널브러져 있는 거 정말 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 농장을 와보신 분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어디 하나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정돈을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선생님 그날 이제 우리 그 교육생들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잖아요. 근데 12시까지 제가 같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설거지를 다 하고 잠을 잤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그 네이밍 짓는데 선수시잖아요. 천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주는데 제 거를 그렇게 결정을 못 짓고 저한테 개인 톡으로도 2번을 카톡을 보냈다가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아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삭제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 그 안티카오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혼돈스러운 거 싫었고, 분명하고 밝고 명쾌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저한테 그 안티카오스라는 그거를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정말 제가 널리 홍보를 하고 싶어요. 제 이미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제 네이밍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들어가서 감사 인사 말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그렇게 아침에 칭찬을 받았고 또 오후에 상으로 네이밍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 좋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미 저 칭찬해 주신 그 댓글에 이제 저도 같이 칭찬을 해 주시고 해서 약간 부담스럽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니고 그 순수님은 일찌감치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같이 이름 지어주신 거죠. 제 덕분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저기 대표님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막 했더만, 근데 나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거를 못했어. 내가 그걸로 하기에는 약간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모범생이라는 거는 뭐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모범생이라고 해요. 제가 왜냐면
선생님 이야기 잘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숙제 잘하고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키고 저는 그걸 모범생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어서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저보고 자기 칭찬을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데 남이 안 해주면 그냥 제가 해야죠 뭐. 그래서 그냥 제가 모범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순수님도 충분히 모범생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댓글 달아주고 하는 것만 봐도 모범생이잖아요. 같이 열심히 가시게요. 오늘 지금 박미선님이랑도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제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때 나오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오래도록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 기가 선생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기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스터디도 이어서 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먼저 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름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피는 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꾸준히 그냥 처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순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100일 챌린지 하시게요. 거기는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뭐 음식을 해도 되고 해서 하나 정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셉을 잡기를 다육하고 아파를 하는 거, 또 키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순숙님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육을 키워보신 분이니까 이제 다시 키우신다면 아마 제 얘기를 듣고 키우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다육이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보셨을 것도 같은데 이제 이거는 대표님 강진님 반갑습니다. 백희 예 강진님 그저께 서운하다고 했는데 나 그날 안 하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안했어요 많이. 화이팅 감사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다육은 러우라는 다육이에요. 이것도 이제 프릴 종류예요. 이걸 가져왔고 이거는 어머야 내가 이걸 상자에다가 올려놓고 했더니 막 넘어지려고 그러네 얘가. 제가 이제 좀 상을 하나 꺼내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다육은 이제 바이올렛 퀸이라는 다육이에요. 바이올렛 퀸 성향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홍매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프릴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 어저께 제가 끝나고 나서 방송을 이제 다시 보기를 했더니 뭐를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게 댓글이 올라오니까 그거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빠뜨린 것은 많은데 설명을 하다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물을 주고 나서 다육이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물을 주고 나서 저희는 이제 콤프레샤로 이거를 다 물기를 불어서 없애요. 왜냐면 많은데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물을 아래쪽에다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래쪽에다 이렇게 다 대고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물을 그냥 이 위에다 주고 이 위에가 물방울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강렬한 햇빛을 쬐면은 여기가 우리가 왜 돋보기 종이에다 놓으면은 옛날에 실험을 할 때 탔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육이가 이제 그 멍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쪽이면은 괜찮은데 안쪽에가 멍이 들면 이제 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게 병은 아니에요. 탄저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병은 아니고 이제 탄저병도 물론 있지만 보통 그렇게 생기거든요. 물방울이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쬐면은 거기가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런 거는 아래쪽에다 물 주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아래쪽에 물 주기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털어 주시면은 그런 현상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분갈이를 어저께 하는 제가 흙 섞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화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화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다육집에 가서 다육을 사면은 이제 화분이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플라스틱 화분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화분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다육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육을 사 오시면 바로 분갈이는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사온 그대로 놔두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렇게 키우려고 물을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준 상태에서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또 이 잎도 너무 짱짱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물 주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분갈이를 하실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분갈이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분갈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갈이를 하면은 뿌리가 이제 상하기 때문에 얘네가 회복이 되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가 잠을 자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제가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얘네가 지금 얘네는 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잘 끄고 겨울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여기다가 물을 주면은 그냥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서 얘네들이 이제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분갈이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잘 안 하고 겨울에 상태가 겨울에 잘 크는 애들 위주로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기 화분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도기 화분이라고 하잖아요. 도기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화분이 있냐면 보통은 다 도기 화분이고 얘네들은 이제 토분이라고 하죠. 토분이라고 하는데 분은 다육은 토분을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얘네들은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배수가 물을 줬을 때 배수가 빨리 되고 화분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줘야 좋은데 플라스틱은 공기도 통하지 않고 물도 밖으로 나오지 않죠. 밑으로만 나오지.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이 이제 가장 안 좋고 이 도기도 이렇게 숨을 쉬는 도기가 있고 숨을 쉬지 않는 도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플라스틱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조금씩 키울 때는 얘가 예쁘니까 그릇에 따라서 다육이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지금 얘 이렇게 생겼죠? 이쁜 화분에다 어울리는 화분에다 심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예뻐지거든요. 화분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육은 다른 화분 다른 꽃처럼 화려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자체는 화려하지만 그래서 이 화분이 너무 막 꽃 그려져 있고 너무 막 화려한 화분이면은 이 다육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다육은 이 다육 화분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색깔이 좀 어둡고 그냥 특별한 무늬가 없고 특별한 장식이 없는 화분이 예뻐요.
이 다육이를 충분히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가지고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화분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길잖아요. 이게 길면은 이 다육 화분도 요 정도 길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주 더 적었을 때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얘가 지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보면 키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키가 좀 큰 애들은 좀 긴 화분에, 그 다음에 키가 크지 않으면 좀 짧은 화분에, 넓은 화분에, 또 얘가 넓으면 넓은 화분, 거기에 맞춰서 화분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미적 감각이고. 그래서 인제 봤네. 순숙씨 100회 노력하기로 했다고? 그 소리예요. 제가 했다는 소리야? 순숙님이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같이 하시게요. 같이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이 풀일은 이렇게 모양이 예쁜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져요. 하엽이 이렇게 져가지고 얘네들을 맨날 이렇게 떼어줘야 돼요. 떼어주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대서 바로 떨어지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괜찮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말랐을 때. 예. 아니에요, 순숙님. 컨셉 찾는 과정이라고. 예. 그렇게 하셔갖고 찾아가시면 돼요. 열심히 응원하게요, 같이.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것을 어거지로 뗐어. 그러면은 이 줄기에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괜찮은 거예요. 얘네들을 다 떼어줘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이제 많이 키우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너무나 많으면 이거 떼어주는 게 근데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풀이를 예쁘지만 많이 못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매혹의 창 종류들은 하엽지는 게 별로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관리하기가 쉬워요. 깔끔하고, 항상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꽃처럼 예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만 느긋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뭐 이렇게 이쁘죠? 제가 맨날 이쁘죠?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이 맺었어요. 근데 얘는 이 송이 모양도 되게 예쁘거든요. 얘도 홍매화예요, 이름이. 홍매화라서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얘 모양도 예쁜데 얘는 꽃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얘 꽃은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꽃이 조금 좀 덜 예쁜 꽃들이 많이 있어요. 예쁜 꽃도 있지만, 근데 얘는 정말 꽃도 굉장히 예쁘고 오래 피어요. 물론 다육이 이제 꽃이 피면은 저는 왜 잘라내냐면, 얘가 꽃을 피우느라고, 이제 다육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신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몸에 있는 영양소를 갖다가 아이를 키우는 데 쓰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꽃을 피우면 얘 있는 몸을
몸에 있는 영양분을 써서 이제 이거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다육이가 안 이뻐져요. 안 이뻐져서 저는 이제 꽃을 애시당초 이제 그냥 다 잘라내 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돌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돌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얘는 이파리가 하나하나가 제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갔죠. 매끈하죠. 이거는 뭐냐면 웃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크다가 얘는 훅 웃 자라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얘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은 이제 다육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를 뚝 잘라. 너무 크니까 여기를 뚝 잘라요. 잘라가지고 얘를 다시 꽂아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키우잖아요. 이 상태로 키우면 조금 더 얘가 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밥이 또 생겨요. 밥이 또 생기고 여기에서도 생기고 여기에서도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멋진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발 부탁이니 이렇게 웃 자랐다고 해서 겨울 동안에 이렇게 웃 자랄 수가 있어요. 따뜻한 방에다 놔두면. 근데 웃 자랐다고 해서 이거를 잘라내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조금. 그리고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그러면 3단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이제 이 꽃은 나중에 여기를 잘라내시면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주로 다 꽃이 피는 거예요. 여기는 다 꽃이 다 맺었어요. 얘도 꽃대예요. 보면 얘도 꽃대. 여기서 꽃이 다 올라와서 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면은 얘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지고 나면 이게 꽃대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얘를 저는 이제 이 프릴 종류들을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여기를 이걸 따가지고 번식을 하려면 좀 아깝잖아요. 이제 내가 분갈이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하려면 아까우니까 이 꽃대를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좀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꽃대를 잘라가지고 저는 번식을 하거든요. 번식이 꽤 잘 돼요. 모양이 예쁘고. 그리고 얘는 이미 여기서 오래된 애기 때문에 얘가 되게 예쁘게 잘 커요. 잎구지를 해서 크는 애하고는 또 달라요. 훨씬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근데 이제 꽃이 피어버리고 나면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잎구지도 이 아래쪽에 있는 애를 잎구지를 따서 잎구지를 하면 잎구지가 잘 안 돼요. 늙었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를 따서 잎구지를 하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꽃대를 잘라서 번식을 하신다면 이 피기 전에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라서 다시 심을 때는 2주 정도 말렸다가 2주나 3주 정도 그냥 말리면 여기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꽂아 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는 번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프리를 설명하면서 마저 못했던 부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제 라이브 네이밍은 안티카예요. 안티카우스의 준말 안티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제 그 이름을 쓸 거고요.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순수님은 내가 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받아가겠네. 어째 됐든 간에 이틀 동안 연속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다육하고 아파하고 이제 허브하고 이제 세 가지를 해서 제가 이제 100일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차근차근히 강미애님
반갑습니다. 강미애님, 감사해요.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대표님 하는데 잘 못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티카. 괜찮은가요, 이름? 선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어요. 제 이름 짓는데 거의 한 달 걸렸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안티카오스랍니다. 그래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강미애님, 너무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고마움 느끼고 있어요. 몇 분 계셔요. 이제,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북 친구들을 이제 어디 행사장에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그 친근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우리 강미애님, 조병욱님, 김미숙님, 막 장미숙님, 막 이렇게 또 막 우리 뭐 정순숙님은 이제 같이 교육 받았으니까 그리고 강진님 제가 잘 아는 강진님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고 좋네요. 이게 이렇게 좋은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늦게 한 것이 약간 좀, 이제, 오해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아쉽기는 한데, 아마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제가 집 짓고, 이거 막 정원 꾸미고 하느라고, 아마 작년에 교육을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 저희 집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30평짜리 하우스를 하나 짓기 시작해서 여기 농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00평짜리를 하나 지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00평짜리 하우스를 더 지었어요. 그 다음에 제주가요? 제주가, 제주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야 되나? 자랑질을 좀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요. 누구나 다 제주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조금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제가 20년도 하반기에 교육장을 지어서 21년도에 완공을 했고, 21년도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22년도, 작년에 집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죽기 살기로 정원 1000평이에요. 정원만 1000평이에요. 정원 1000평에 100평짜리 하우스 2개에 30평짜리 하우스 하나에 교육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노사연의 바람이 그렇게 어떻게 제 인생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작사자는 어떻게 내 마음속을 그렇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고 많이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무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정무선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야지.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방송을 할 거예요. 100일 챌린지 어제 시작했어요. 근데 와서 댓글 잘 다시면 10번에 한 번씩 2분한테 제가 이 선물 드려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홍보 안 하시고 정무선님 혼자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10번 끝날 때마다 2분씩. 근데 이제 뭐 똑같이 또 동점이면 또 3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견학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님네 다육이가 100일 챌린지 끝나면 다 거덜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거덜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육이를 판 거보다는 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판매를 잘 못해요. 그래서 판매하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천 갔다 와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하려고
물론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다는 것은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밥도 먹지 않고 와서 방송부터 하고 이제 가서 차분차분 밥도 먹고 이제 씻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아예 알겠어요 정무선님. 팬분 하나 또 확보했네. 반가웠어요. 반가워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일단 작정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제가 그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 차근차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 잘 숙지하시면 다육이를 일단은 죽이지는 않아요. 이제 일단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흙, 배수가 잘 되는 흙, 상토하지 말고 용토 쓰시고 마사하고 흙하고 비율은 50대 50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이제 뭐 펄라이트하고 용토하고 뭐 또 마사하고 비율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강진님은 더 대단하시면서 뭘 그러세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칭찬 들으면 엄청 기분이 좋다니까요. 진짜 누가 지어낸 말인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흙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물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런 프릴 종류들 이파리가 큰 프릴 종류들은 겨울에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안 주시는 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휴면기에 들었어요. 휴면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근데 요새 날씨가 좀 따뜻해서 12월은 어쩔지 모르는데 1월, 2월에는 정말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주시면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집에서 선인장 키우시는 분들 선인장도 겨울에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선인장은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어요. 방에 들여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혹시나 난방이 되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걸어놓고 또 자기 방송하려고 그러지. 좀 더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끝나고 바로 또 들어갈게요. 방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얘네들은 지금 휴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또 하다가 또 잊어버리네. 이 방에다 놔뒀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일단 방송 끝내셨구나. 아유 제가 오늘 제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와서 하느라고 지금 대표님 방송을 내가 못 들었네. 이제 나중에 들을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방에 있다고 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겨울 동안에는 얘네들은 계절을 귀신같이 알잖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저기 한 것 같아도 왜 또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불을 끄고 그래. 그래서 불 끄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방에 설령 있다고 해도 물을 얘가 말랐다고 해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살짝만 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뿌리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되도록이면 겨울에는 안 주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안 주는 것이 좋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00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다육은 물을 줘서 죽인다는 거. 물을 줘서 죽인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물만 조금 안 주시고 통풍만 좀 잘 되게 한다면 다육을 죽일 일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정보 하나 또 알려드렸어요. 플라스틱보다는 이 독이 화분이 좋고 독이보다는 토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율마나 이런 허브 종류들은 이 토분에 심으면 또 안 돼요. 이 토분에다 심으면 걔네들은 물을 머금고 있어야, 걔네들은 물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토분에 심으면 물을 너무너무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어저께 다 못한 프릴에 안 줘도 안 죽어요. 아니에요. 1, 2월에는 얘네들이 이제 물을 안 주면, 방에다 놓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한데 그래도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잘 줘갖고 얘네가 썩었을 경우에 잘라내고 심으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거의 한 3-4달 정도 물을 안 줘도 죽지 않아요. 쪼글쪼글해졌다가도 다시 물 한번 주면은 확 펴져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찌 됐든 얘네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이제 워낙,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되는 방에다가 얘를 놔두면 좋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떤 데 놔두는 게 좋냐면,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 쪽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파트에서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베란다가 없고 다 이렇게 터 있잖아요. 확장형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가 쪽으로 이렇게 굶겨요. 마음이 아파도 굶기세요. 그래서 제가 성질 급하게 물 쪼글쪼글 하다고 해서 막 주지 말고, 저도 지금 이거 11월 달에 물 주고 안 준 거예요. 얘네 11월 달에 주고 물 안 준 거거든요. 2월 달 지나고 나서 물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갈이를 하셨잖아요.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 바로 물을 주면 안 돼요.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는 최하 1주일 내지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잘라서 말려갖고, 2주 정도 말리라고 했잖아요. 말린 상태에서 이걸 심었어도 심고 나서, 흙에 닿고 나서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얘네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라서 심었어요. 잘라서 말렸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라나 보다 하고 얘네들이 있다가 흙이 딱 닿으면은 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나는 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심으면 1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육이가 가장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질 급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얘가 안 이쁜 상태가 돼도, 지금 정말 사진 너무 예쁘다. 안 이쁜 상태가 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은 그 기다린 만큼의 보답을 반드시 해주는 애들이 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기다려주는 것이 얘를 제대로 잘 키우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물을 안 주면 깍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깍지 생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쑤시개로, 면봉으로 살살살 긁어내고 물만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커멓게 되기 전에 이렇게 봐가지고 하얗게 됐을 때 그렇게 하고 물만 주면 깍지는 또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대신 거름도 주시면 안 돼요. 거름, 어떤 사람들 화원에 가면은 막 거름 주라고, 영양제 주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영양제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토에다가 마사 섞어서 분갈이만, 요 정도 크기는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적은 것들은 분갈이만 잘 해주면, 거름을 많이 줘서 막 거름을 줘서 키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육 묘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막 키워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집에서 예쁘게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화분이 적은 데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않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색깔이 예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 계속 물을 주면은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잖아요. 푸르딩딩해요. 크니까 물을 주면 막 크니까. 그래서 물을 최대한 조금 줘갖고 크지 않고 예쁘게 관리를 하는 그렇게 다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지 얘를 상품을 만들면 안 돼요. 얘를 내가 판매하는 집에서 키우실 때는 얘를 내가 키우는 상품을 만드시면 안 되고 얘를 명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크지 않아도 예쁘고 고급스럽고 물이 잘 들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다육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혹시 다육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새만 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낮밤 기온차가 심해야 얘네들 물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잘 안 든 애들은 이제 얘가 너무 어리다든지 막 크고 있는 중에는 물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물을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스프레이로 얘네들한테 물을 뿌려줘요. 베란다에다 있을 때 밤에 스프레이, 그러니까 온도를 이렇게 들어오고 뭐 난방이 되는 데 있는 애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밤에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낮밤 기온차 갭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물이 좀 더 빨리 들어요. 늦가을 11월 달에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요새도 날이 따뜻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은 물이 조금 더 잘 들어요. 예쁘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파란색이 노랗게 되면서 이 빨간색이 빨갛게 물이 드는데 정말 빨간색이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댓글 다시고 라이브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 2분 뽑아서 10번 끝날 때마다 선물 드려요. 오늘은 제가 탄저병 그 이파리에 검정 물 드는 거 그것을 물 주고 나서 이렇게 좀 털어주라는 거 말씀드렸고 화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건 토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하여튼 토분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강진님. 예,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얘를 위해서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도기에다가 심는 것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네이밍이 안티카우스 안티카. 예, 정문선 대표님 감사해요. 제 이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안티카?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안티카우스 심오한 뜻이 있는 네이밍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네이밍의 천재예요. 윤희님 감사해요. 오랜만이에요. 안티카우스 화이팅. 정무성님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예 윤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제 방송 무슨 뜻이요? 안티카우스라는 뜻이 내가 아까 설명했는데 잊어버렸네. 금방 생각이 혼돈의 뜻이래요. 그래서 쟤는 이 혼돈하지 않은 그게 굉장히 원시 그런 뜻이에요. 혼돈의 카오스라고 아마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는 꼴 못 보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성격상으로 조금 약간 좀 깔끔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되게 저한테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님 안티 이야기가 들어와서 안티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하죠. 안티카우스, 안티카. 근데 그게 또 스토리가 되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강진님
아까 제가 나비 효과부터 해가지고 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방송 다시 보기 한번 해주세요. 예, 어울리죠? 예, 역시 강진님 저를 잘 아니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방송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